국민연금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때부터 코스피 5천 같은 목표치를 공언했기 때문에요. 국민연금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미래 세대의 노후 자금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경고가 쏟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손인석 기자입니다. 이번 손인석의 머니워치에서는요, 우리 국민 모두의 노후 자금이자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을 과도하게 떠받치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운용자산은 올해 3월 기준으로 1,526조 원에 달하는데요. 최근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중에서 국내외를 합쳐 주식 투자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습니다. 주식시장 화랑세를 타고 투자 성과가 좋아서요. 작년만 하더라도 연간 기금 수익률이 18.8%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요. 한 해 동안 수익금이 231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과거의 안정성을 중시하던 채권형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공격적 포트폴리오로 연금 운용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성과가 좋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이 많이 올라서 수익이 좋은데요. 국민연금의 작년 국내 주식 수익률은 82.4%로서 19.7%였던 해외 주식 수익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감한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 중에서도 해외 주식보다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봄 이후 강세장이 연출된 이후로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국민연금이 나서서 주가를 떠받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국민연금은 자산 배분 원칙을 흔들어 가면서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언뜻 보면 증시도 살리고 개인 투자자도 보호하는 좋은 방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연금의 행보에 대해 미래 세대의 노후 자금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경고가 쏟아집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떠받치면서 원달러 환율을 높여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것이 왜 무리수인지 세부적인 데이터와 구조적 분석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투자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데이터로는 전체 운용 자산 중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국내 주식이 전체의 18.1%였지만 올해는 3월 기준으로 21%로 부쩍 증가했습니다. 32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입니다. 불과 2년 전인 2024년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11.1%였고 운용 규모로는 139조 원이었기 때문에요.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국내 주식 비중이 거의 2배가 됐고요. 액수로는 2.3배가 됐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큰 폭으로 상승해서 평가 가치가 급등한 결과이지만요.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주식이 오르기도 했겠지만 최근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를 대폭 늘린 것으로 관측됩니다. 3월에 국내 주식 비중이 21%라는 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인데요. 최근에는 주가가 더 올라서 29% 선까지 올라온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달리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비중은 작년에는 37.8%였는데요. 올해는 3월 기준으로 36.5%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 주식의 비중이 확 쏠린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국민연금의 중기 자산 배분 계획은 2029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13%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시장 규모에 비해서 국민연금의 덩치가 너무 큰 나머지 시장 충격을 줄이고 글로벌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말이었죠. 기금운용위원회가 이 원칙을 한 번에 뒤집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였습니다. 주가가 올라 지난 3월 기준으로 비중이 21%를 돌파하자 원칙대로라면 초과분을 시장에 내다 파는 리밸런싱을 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내 증시에 엄청난 매도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5월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SAA라고 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치를 넓혔는데요. 이건 국민연금이 추가 확대 허용치를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까지는 기계적 매매 없이 자산을 운용해 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치를 통상적인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보다도 더 많이 넓혔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넓혔는지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금운용위원들과 회의 배석자들한테 비밀유지 각서를 받았는데요.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치를 공개하지 않은 건 전례가 없습니다. 이런 조치가 지방선거를 치르기 직전에 나왔다는 점도 비판을 받는 대목입니다. 이번 조치로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치가 더욱 확대돼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최대 30% 안팎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로 관측하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고 31% 정도까지는 국내 주식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 전체 운용 자산의 29% 정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걸 단기에 팔지 않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320조 원어치 갖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100조 원 정도 늘릴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 주식 비중을 늘려놓는 건 양면의 성격이 있는데요. 주가 하락을 막는다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제때 팔아야 할 주식을 팔지 않아서 미래에 대량으로 팔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키운다는 점도 있습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의 덩치에 비해 자신들의 몸집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시장 충격을 줄이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 주식 비중을 수년에 걸쳐 꾸준히 줄여오고 있었습니다. 해외 주식이나 대체 투자로 눈을 돌려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이 글로벌 연기금의 정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흐름을 정반대로 뒤집어 국내 주식 비중을 다시 높였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국민연금이 본연의 리스크 관리 원칙을 저버리고 사실상 정부와 정치권의 요구에 맞춰 국내 증시 방어막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어항 속의 고래가 되고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증시에서 국민연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 위험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대규모 비중 조정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배경, 시나리오, 리스크 분석을 공개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특유의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건데요. 시장가 전문가들은 기금 운용의 독립성보다 정부의 정책 판단이나 정치적 셈법이 우위에 선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초에는 32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을 매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맹비난을 받으면서도 원칙을 지켰지만 최근에는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의 행보를 보면 정치 논리가 시장 논리를 압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때부터 코스피 5천 같은 목표치를 공언했기 때문에요. 이것이 국민연금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정감사 등에서 여당은 국내 주식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압박했고 야당은 대통령이 사라고 하면 사야 하느냐며 독립성 훼손을 지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당장의 지수 하락을 막아야 하는 관점에서는 국민연금의 거액 주식 투자가 달콤한 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국민연금은
9월 한 달에만 약 3조 원을 순매수해서 코스피 1400선을 방어하며 소방수로 불렸고요. 최근 2024년 계엄 후폭풍과 고환율 등 정치 외환 리스크가 겹쳤을 때도 5거래일간 8,600억 원을 순매수하며 방어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기금 운용의 본질을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거시경제나 금융시장을 조절하는 정책 펀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려 훗날 온전히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환율 방어나 증시 부양 같은 정책 목표를 위해 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위험분산 원칙을 훼손하고 장기 재정을 시장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물론 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의 평가이익도 늘어나고 수익률도 높아지니까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득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야 나쁠 게 없어 보입니다. 코스피 상승으로 국민연금이 주식에서 100조 원 넘는 평가이익을 올렸고, 그래서 연금 고갈 시기가 20년에서 30년 정도 연장될 것이라는 장밋빛 낙관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중에서는 국민연금이 낸 수익이 구조적인 개선이 아니라 일시적인 자산가격 효과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은 매도해서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장부상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급락할 때에는 같은 메커니즘으로 순식간에 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률 대박에 취해서 장기적인 연금 재정이 튼튼해졌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가가 계속 오른다면 다행이지만 언젠가 하락세로 돌아서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면 국민 전체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반도체 랠리 덕분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이 앞으로도 5년, 10년을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 랠리가 멈추게 됐을 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한도 내에서 천천히 자산 리밸런싱을 했다면 코스피가 지금처럼 9천 정도까지 단기 급등을 하지 않고 더 천천히 올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오히려 나중에 급락할 가능성이 낮아서 주식시장의 안정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길게 보면 천천히 오르는 게 더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코스피가 등락폭이 너무 커서 멀미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포인트입니다. 예리하고 뼈아픈 지적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가를 올려주면 그걸 외국인들이 달콤하게 빨아들여서 차익을 실현하고 떠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이 계속 저점에서 매수해주면 민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가가 빠져도 국민연금이 받쳐준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기보다는 위험하게 레버리지 투자를 늘리면서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주가로 흥한 정권이니만큼 주가가 폭락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하면 위험한 투자를 계속하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국민연금의 매수세가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특정 업종에 쏠리게 되면 그것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개별 산업이나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지수 편입이나 정책 기대감이 주가를 좌우하는 현상이 굳어집니다. 결국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쟁력 없는 좀비 기업의 연명까지 돋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널리 분산을 해야 할 자금을 국내에 편중시키는 홈 바이어스 현상은 우리 경제가 위험에 빠졌을 때 국민연금을 함께 함정으로 끌고 들어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코스피를 떠받치려다 보니 때로는 주가 상승폭을 억누르는 부작용도 생깁니다. 이건 수급 메커니즘이 만드는 역설인데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이 지나치게 커져서 더 이상 늘리지 못하는 단계가 되면 자산 재조정을 위해 주식을 어느 정도는 매도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뻔히 아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국민연금보다 선제적으로 주식을 팔아치웁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증시를 부양하겠다고 들어간 돈이 오히려 코스피의 상단을 꽉 막아버리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올해 들어서 사상 최초로 국민연금 보유자산 중에서
국내 주식이 국내 채권을 역전했습니다. 3월 기준으로 국내 주식은 21% 비중인데요. 국내 채권은 19.2%로 더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불과 2년 전인 2024년만 하더라도 국내 채권은 28.4%이고요. 국내 주식은 11.5%로서 채권이 주식보다 2배 이상 많았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기 위해 국내 채권 매입을 줄이면 경제 전반에 거대한 연쇄 파급 효과가 생깁니다. 먼저 금리를 보면요. 채권 시장의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이 채권을 예전만큼 안 사주면 시장에 채권이 남아 돌아서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채권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걸 기준으로 하는 은행채나 회사채 금리까지 줄줄이 오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금리가 덩달아 치솟게 됩니다. 주식시장을 부양하려다 정작 빚을 진 평범한 서민들의 가게만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국민연금 덕분에 주가가 올랐다고 좋아하지만 대출금리가 더 높아지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환율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면서 원화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줄이고 국내에 집중하니까 달러 환전 수요가 줄고 높아진 금리를 쫓아서 외국인 채권 자금이 들어오면서 소폭의 원화 강세 요인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원화값을 떨어뜨리는 영향이 훨씬 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연금이 억지로 주가를 높여놓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걸 기회로 삼아서 비싸게 팔아치운 뒤 현금을 달러로 바꿔서 한국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외국인들이 올해 국내 주식을 팔아치운 게 100조 원이 넘습니다. 이때 원화로 주식을 팔고 다시 달러를 사서 한국을 빠져나가려는 달러 수요가 폭등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원화 약세를 유발하는데요.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스가 이게 올해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은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국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과정에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간 형평성 관점에서 제기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지수를 떠받치는 매수는 당장의 주식 투자자나 정부 정치권에는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저출생 고령화로 기금 고갈 시점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당장 4년 후인 2030년부터 연금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급액이 더 많아지고요. 2040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 고갈 시점이 다가오면 연금 지급을 위해 매년 수십조 원의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하고요. 국민연금은 국내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10% 안팎을 쥐고 있는 공룡 중의 공룡이기 때문에요. 훗날 연금 고갈 시점이 다가와서 매달 수조 원씩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할 때 시장의 충격은 엄청날 겁니다. 무서워서 팔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조금만 팔아도 시장은 매물 폭탄을 이기지 못하고 폭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살 때는 지수가 오르지만 팔 때는 제대로 팔 수 없는 거대한 유동성의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장부상 수익률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매물 폭탄이 현실화되면 증시 폭락과 경제적 충격이 고스란히 고령층과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돌아갑니다. 미래 세대 입장에서는 과거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이 우리 노후 자금을 위험하게 썼다는 불신을 가질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세대 간 갈등의 내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탈적 거버넌스라는 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건 현재 세대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미래 세대가 받아야 할 자산을 미리 당겨서 써버리는 구조를 뜻합니다. 국민연금의 원칙 훼손이 가져올 진짜 위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변동성 리스크의 극대화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시장에 비해 변동성이 매우 크고 삼성을 비롯한 소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이런 시장에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큰 돈을 묶어둔다는 것은 달걀을 깨지기 쉬운 바구니 하나에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포트폴리오에
구조적 왜곡입니다. 전 세계 연기금들은 인구 감소와 고갈 시점을 대비해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만 거꾸로 국내 시장이라는 좁은 우물에 갇혀서 스스로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꼴입니다. 우리는 증시 부양이라는 단기적 처방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권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도록 연금과 금융당국, 청와대 사이에 명시적인 방화벽을 세워야 합니다. 나아가 국내 투자와 해외 대체 투자 간의 자산 배분 원칙을 법제화해서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합니다. 기업 체력이 약한데 연기금으로 주가만 높여놓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은 그 어떤 정책적 수단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내 노후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위태롭게 쓰이고 있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하셔야 할 때입니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기금은 국민들의 돈이지 대통령의 돈도 아니고 정부의 돈도 아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돈도 아닙니다. 부디 정부와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에 큰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